6년 전. 실례합니다. 계시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찰 돌다가 막 돌아오는 길이라서요. 헌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엊그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주차 등록 좀 하려고요. 그러셨군요. 제가 저희 아파트 주민들 얼굴은 빠삭한데 어째 선생님은 처음 뵙는 분이다 싶더라고요. 선생님이라뇨. 말씀 낮추십시오. 어르신이 제 아버님 뻘 연세 같아 보이시는데. 전 나이 많다고 함부로 말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 하시는 일이 경비일이라서 입주민한테 존댓말을 써야 하는 거라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원래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을 존대합니다. 다들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일진데 함부로 반말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아, 네. 선생님께선 참 멋진 어르신이군요. 좋게 봐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주차 등록하러 오셨댔죠? 이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근데 경비일이 힘들진 않으세요? 힘이야 들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그래서 그런가 자기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노인네처럼 된다나 뭐라나. 그런 말을 선생님 들리는 자리에서 한다고요? 당연히 다 들리고 다 보이죠.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래도 경비일이라는 게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이니까요. 아이고, 사람들 참 마음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뭐 힘들 땐 힘들지만 보람찰 땐 또 보람차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서 손주 뒷바라지 할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저 같은 늙은이한테 일 시켜주는 곳은 별로 없으니 그래서 전 경비일이 더더욱 감사하고 보람찹니다. 그렇군요. 어르신, 말씀을 들을수록 멋진 분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떡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떡이요? 주변 어른들께 인사도 드릴 겸 명절마다 떡을 돌리거든요. 마침 조만간 명절이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도 한낱 사람인지라 선물 같은 걸 받으면 선물 주신 분들께만 편의를 봐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요. 전 아파트 모든 입주민들께 공평한 경비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몇 달 뒤. 여보세요. 네, 소장님. 분리수거장이요? 지금 바로 가서 치우겠음. 무슨 차가 저렇게 빨리. 꼬마야, 위험해. 많이 놀랐지? 어디 한번 이렇게 서봐요. 할아버지가 우리 꼬마 친구 다친 데 없는지 한번 봐줄게요.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치만 저 구해주시고 차에 치이셨는데. 할아버지는 어른이잖아요.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니까 걱정 말고 꼬마 친구나 아픈 데 있으면 말해요. 할아버지가 구급차 불러줄게요. 에이 씨발, 이거 대낮부터 재수 온 붙었네. 뭐야 이거, 범퍼가 다 깨졌잖아. 이 보세요.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어린 꼬마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잖아요.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딱 보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구먼. 아저씨 진짜 너무하세요. 경비 할아버지가 구하려다가 차에 치이셨잖아요. 아저씨 때문이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그게 나 때문이야? 네 녀석 때문이지? 너가 차를 보고 잘 피했으면 이럴 일 없잖아. 아파트 단지에서는 10km 이하 서행인 거 모르세요? 과속은 선생님이 먼저 다 해놓고 왜 죄 없는 꼬마 친구한테 타박입니까? 죄가 없다고? 거 노인네 산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아주. 저 어린 놈의 새끼 때문에 내 차가 망가졌다잖아.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경찰 부를까? 그만하세요. 안 그래도 아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다친 데 없는지 병원부터 보내야 해요. 병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애새끼 부모 불러와. 차 수리비 받을 때까진 아무 데도 못 보내주니까. 아, 정말로 이러시기입니까? 정 꼬우면 그쪽이 수리비를 대신 내주든가. 그럼 이렇게 하죠. 정식으로 경찰 불러서 사건 의뢰를 하겠습니다. 전 단지 내 CCTV를 총동원해서라도 선생님의 과속을 입증할 거고요. 뭐라고? 이 노인네가 진짜.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원만하게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개뿔. 당신 방금 크게 실수한 거야. 내가 이 아파트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거든. 오늘 일 반드시 대갚아 줄 테니까 각오하고 기다려. 아, 이제 좀 조용해졌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차에 치이시고. 아니에요. 사과는 오히려 할아버지가 해야죠. 할아버지가요? 오늘 일은 전부 어른들 잘못이잖아요. 어른들이 공중도덕을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른들을 대표해서 우리 꼬마 친구한테 사과할게요. 할아버지. 지혁아. 너 왜 그래? 저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단지 내 과속 차량하고 충돌 사고가 있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제가 몸으로 막은 덕분에 큰 별고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다. 그냥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사례를 좀 하고 싶은데. 아유, 괜찮습니다.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아드님이나 잘 다독여주세요. 몸은 다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며칠 뒤. 그날 이후로 계속 아파서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어디 엑스레이 결과를 좀 봅시다. 아이고야. 아무래도 수술 받으셔야겠습니다. 수술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인대가 많이 상했어요.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경비를 계속 나가야 해서 직장에 휴직 제도가 있을 테니 신청해 보세요. 수술 안 받으시면 평생 다리를 절게 되십니다. 그날 저녁. 그래서 딱 한 달만 휴직을. 에이, 뭘 번거롭게 휴직계를 쓰십니까?
어차피 김 씨는 조만간 해고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입주민이랑 한바탕 싸움이 붙었담서요. 그런 싸가지 없는 경비원을 더는 고용할 순 없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과속 차량에 치일 뻔한 꼬마 친구를 구하려다가. 시끄럽고 김씨 다리 아작난 건 저한테 차라리 잘된 일이죠. 아파서 일을 더 못하는 걸로 처리하면 끝이니까. 제발요, 소장님. 손주놈 뒷바라지해야 하는 제 사정 잘 아시잖아요. 그러게 싸움도 사람 가려가면서 했어야지. 김씨가 그날 싸운 입주민이 실은 우리 매형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설마 그런 식으로 보복을? 정휴직계 승인받고 싶으면 매형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든가. 한낱 경비 주제에 하늘 같은 입주민께 무례를 범했다고 매형한테 용서 못 받으면 김씨는 그날로 해고야. 몇 달 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구먼. 납작 엎드려 사과했음 휴직을 받아줬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나 자신한테 면목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도 떳떳해. 후회 따윈 없어. 헌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나 스스로는 떳떳하지만 손주한테는 미안하더라고. 그놈이 올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가족이라고는 하레비인 나 혼자뿐인데 이렇게 손 놓고 놀고만 있으니 참. 공부 뒷바라지 걱정이구먼. 그렇지 뭐. 자네 발목은 좀 어떤가? 수술 잘 끝났어. 비 오면 가끔 쑤시기는 하는데 거동엔 지장 없고. 그럼 내가 인력 파견 업체라도 소개시켜줄까? 먼 친척이 거기서 일하는데. 글쎄, 우리 같은 늙은이도 받아줄까 모르겠네. 나이는 크게 상관없을 거야. 경비원이나 정소부로 사람 많이 보낸다더라고. 하긴 그런 일은 노인들이 훨씬 많이 하긴 하지. 그럼 내 부탁 좀 한세. 가만히 앉아노는 것보다야 나을 테니. 며칠 뒤. 오늘 첫 출근이지? 신경 써서 좋은 회사 경비로 보내줬다더만 어떻게 일은 좀 할만해? 아주 좋아. 큰 회사라서 그런가? 건물도 깔끔하니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사무실 직원들도 오며 가며 다들 인사 잘 받아주고. 일단 끊자. 나중에 다시 전화함세. 왜? 무슨 일 생겼는가? 나 지금 순찰 중인데 바닥에 웬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 함부로 손대고 그러지 마로. 괜히 오해받은 일 생길라. 그래도 내버려둘 순 없지. 지갑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안달복달하겠어. 그래서 어쩌려고? 일단 경비실에 보관해두려고. 그러다 주인 안 나타나면 경찰서로 보내지 뭐. 암튼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 워낙 팍팍하잖아. 혹시 모르니까 지갑 절대 열어보지 말고. 알았네, 이 사람아. 내 나중에 다시 연락함세. 잠시 후. 저기 실례합니다. 처음 뵙는 경비원이시네요. 네, 오늘이 첫 출근입니다. 헌데 무슨 일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혹시 순찰 도시다가 분실물 습득하신 게 있는지. 빨간색 장지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워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노인네잖아. 어디서 첫날부터 도둑질이야. 네? 그게 무슨...
내 지갑에 있던 20만 원 당신이 가져갔잖아. 아이고, 아닙니다. 전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내 20만 원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당신이 돈 빼가놓고 발뺌하는 거잖아, 지금.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전 진짜 지갑을 주운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말해요. 혹시 알아? 내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줄지? 전 모르는 일입니다. 기어이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어디 끝까지 발뺌하시던가. 내가 콩밥 제대로 먹여줄 테니까. 잠시 후.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CCTV라던가. 아니요. 경비실 내부엔 CCTV가 없어서요. 거봐, 도둑놈의 새끼 맞네 이거. 일단 진정하시고요. 지갑에 20만 원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증거는 있나요? 여기 제 통장 입출금 내역이요. 엊그제 20만 원을 출금해서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지갑을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았더니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당연히 저 노인네가 훔쳐가고 발뺌하는 거겠죠. 저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자리를 옮겨서 말씀 나누시죠. 사람들이 다들 저를 쳐다보면서 수군대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쪽팔린 줄 아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 아니다. 차라리 잘 됐지 뭐. 너 같은 도둑놈의 새끼는 제대로 망신을 당해야 정신 차리는 법이거든. 무슨 일이죠, 박다은 사원?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지나가다 소란스럽길래요. 회사 사장님 되시나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만 대체 무슨 일인데 루비가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어르신은? 저를 아십니까, 사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어르신 근무하시던 아파트 입주민이었는데. 어디 보자. 기억이 나네요. 그간 별거 없으셨나요? 저야 잘 지냈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쩌다 이 건물 경비로 오게 되었는데 지갑 하나를 잘못 주었다가 도둑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 뭡니까? 오해 아닙니다, 사장님. 저 사람은 도둑이 분명하다고요. 확실한 얘기입니까? 제가 아는 어르신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요. 사장님,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크게 다치셨으면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며 사례금 한 푼도 받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 정직한 분이 남의 손에 손을 댔을 리가 없습니다. 아들의 목숨이라면 사장님이 혹시... 일단 이 상황부터 정리하고 말씀 나누시죠, 어르신. 다시 묻겠습니다, 박다은 사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경찰까지 불러가면서 이처럼 어르신께 망신을 줄 때는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단 거겠죠?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어르신께 사과를 드려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부하 직원의 잘못을 이렇게 무릎 꿇고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전 어르신의 결백을 믿으니까요. 그치만 사장님... 이만 돌아가서 업무 보시죠. 오늘 일은 추후에 문책할 테니.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르신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니 오해의 시선들은 이만 거두세요. 정말로 절 믿어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믿고 말고요. 일단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귀한 분이시니 귀한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떡하죠? 저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는데. 어르신 때문이요? 사장님이 무릎을 꿇으시니까
다들 혼미백산 사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어르신을 지켜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저를요? 제 아들놈 구해주신 일이 문제가 되어서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땐 제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으니 어르신께 은혜도 갚을 겸 이렇게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살다 보니 이런 오해를 다 겪게 되고 또 이런 보답을 다 받게 되네요. 보답이라뇨. 어르신은 오늘도 올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모른 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잘 보관해 주셨잖아요. 오해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사장으로서 거듭 사과를 드려야죠. 부하 직원 교육을 잘못 시킨 탓에 어르신 같은 의인께 대놓고 망신을 드리고야 말았어요. 이 점 다시금 사과드립니다. 의인이라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아휴. 많이 놀랐고 많이 속상하셨나 보군요. 그러게요. 자꾸 눈물이 나네요. 앞으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고. 그건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일은 제가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튿날. 바쁘십니까, 어르신? 아닙니다. 헌데 누추한 경비실은 또 무슨 일로? 들어오시게. 어? 자네는? 그게 어르신께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20만 원을 본인 집에서 찾았다지 뭡니까? 그래놓고 어르신께 공연히 망신을 주었으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실수였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돈을 찾았으니 다행이죠 뭐. 아닙니다. 사장으로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 박다운 사원에게 해고 처분을 결정했으니 희만 마음 풀어주십시오, 어르신.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 모든 사람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지 않습니까? 실수로부터 반성하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어른으로서 젊은이의 실수를 너그러이 품어주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에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꼭 주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선 역시 멋진 어르신이군요. 인생 후배로서 감동했고 존경합니다. 그럼 사장님. 어르신께 교훈을 배웠으니 저도 배운 대로 행해야죠.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도 사장으로서 저희 직원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해서 어르신께 작은 성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성의 표시라면? 어르신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월급도 100만 원 올려드릴 거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전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그러지 마시고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것을요. 어르신께서는 저희 회사에 둘도 없는 귀감이시고요.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네요. 사장님 뜻이 그러시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기감을 저희 회사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덕분에 정규직 경비팀장이 된 저는 오늘도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손주놈이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직원가족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 등록금을 받으며 전 손주에게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러면 아래비처럼 큰 보답을 받게 되어 있어. 라고 말이죠.